네, 시청자 여러분, 뇌졸중 아시죠? 흔히 중풍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 질환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한여름에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. 특히 요즘같이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고 6시간 이내로 수면을 할 경우에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하는데요. 오늘 이 여름철 뇌졸중에 대한 정확한 이해, 치료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허준석 전문의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자, 요즘 여름철에 뇌졸중이 증가한다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보통 이제 뇌졸중이라고 하면은 네. 이제 뭐 환절기라든지 추운 겨울에 그러니까요. 혈관이 연축이 되면서 네. 이렇게 뭐 그 뇌경색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계시는데요. 그렇죠. 예. 이렇게 요새처럼 무더운 여름에 고온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네.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수분이라든지 전해질들을 이제 소실이 되게 되고 네. 뭐 그렇게 되면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혈전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서 네. 뭐 고령 같은 분들은 이제 그런 뇌경색이나 뇌 심장 혈관 질환 같은 것에 이완될 확률이 높습니다. 아, 지금도 환자분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? 예. 지금 우리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고 6시간 이내로 수면을 하면 정말로 위험성이 높아지나요? 뭐 미국에서 네. 그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이제 그 32도 이상의 그런 예. 온도에서 뇌 심장 혈관 질환은 한 20% 정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. 그래요? 뇌혈관 질환은 한 66% 정도 증가한다고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. 네. 근데 요즘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뿐 아니라 30, 40대도 또 네. 이런 뇌졸중들이 좀 많다면서요. 예, 아무래도 이제 그 식생활이나 이런 생활 패턴들이 이제 서구화가 되면서 네. 뭐 아무래도 이제 고지방식이라든지 아. 뭐 흡연, 담배 뭐 이런 네. 것들이 이제 나쁜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이제 영향이 있을 거고요. 직접적으로 이제 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예. 또 뇌혈관 질환의 뭐 만성 질환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또 그런 나쁜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. 그러니까 뇌졸중 하면 딱 생각나는 게 갑자기 쓰러진다 이런 건데 맞습니까? 뭐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예. 뇌졸중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뭐 뇌경색, 뇌출혈을 다 이렇게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에 뇌경색, 뇌출혈. 예, 뇌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극심한 두통이라든지 의식을 잃는 경우가 많고요. 아. 뭐 뇌경색 같은 경우는 뭐 편마비라든지 뭐 구음 장애, 뭐 아니면 시력이 안 좋아지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신경학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갑자기 쓰러지는 거는 보통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은 예, 뭐 건가요? 물론 뭐 예. 증상만 가지고 딱 예.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네. 뭐 대부분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럼 좀 뇌출혈과 뇌경색의 증상의 차이를 좀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죠. 뇌출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물론 마비나 이런 증상도 있을 수 있지만 네. 뭐 대부분 이제 그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의식을 잃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. 뇌경색 같은 경우는 이제 부위에 따라서 뭐 네. 편마비, 뭐 어지럼증, 뭐 어. 시야 장애, 뭐 아니면은 뭐 복시, 예. 뭐 구음 장애,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게 고개 전조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인가요? 그렇죠. 아. 예, 그래서 그런 증상들 중에서 물론 뭐 그런 증상들이 생기면 병원에 오시겠지만 그렇죠. 뭐 일과성 뇌 허혈이라고 그런 증상들이 생겼다가 수분 뭐 혹은 뭐 수시간 내에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. 예,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이 좋아지니까 좋아졌네 이러고 그냥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네. 그럴 것 같아요. 실제적으로 그런 신호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. 우리 몸에 뇌졸중이 많이 진행을 하고 앞으로 더 영구적인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네. 있을 때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검사를 시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. 그럼 이제 의학적으로 봤을 때 뇌경색, 뇌출혈. 뇌출혈은 이제 피가 나는 거고 뇌경색은 뭔가 막히는 막힌다는 뜻인 건가요? 어떻게 그렇죠. 되나요?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. 뇌졸중이라는 같은 카테고리에 있지만 뇌경색은 막히는 병, 네. 뇌출혈은 터지는 병입니다. 아. 그래서 뭐 원인으로는 뭐 뇌경색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몸에 있는 혈전 같은 게 날아가서 막히는 경우가 있고요. 네. 뭐 혈관이 동맥경화 때문에 좁아져 있는 경우에 뭐 혈전 같은 것들이 막혀서 생기는 막혀서. 뭐 동맥경화성 뇌경색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당뇨나 고혈압 이런 것들 오래 앓으신 분들이 이제 네. 작은 혈관들이 망가지게 되면 이제 뭐 열공성 경색 이런 여러 가지 아. 원인이 있고 네. 뇌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부분 고혈압성 뇌출혈이 좀 많긴 하지만 예. 뭐 동맥류나 동정맥 기형 같은 그런 그 기형, 혈관 기형 같은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뭐 둘 다 치료가 좀 같은 뇌졸중이지만 치료가 좀 다릅니다. 아, 그래요? 예, 뭐 뇌경색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뇌경색 증상으로 응급치료 오시면은 이제 혈전용해제라는 걸 써서 이제 혈전을 녹이는 시도를 네. 하고요. 만약에 그걸로 효과가 없다 이러면은 이제 그 직접 뇌혈관에 카테터를 넣어서 약물로 녹이거나 아니면은
물리적으로 혈전을 제거하는 그런 네. 치료 방법이 있고요. 뇌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 안에 혈종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환자분이 안 좋아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. 외과적으로 혈종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원인이 되는 출혈 부위를 이제 지혈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. 그렇게 치료를 하면 정상적인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? 아무래도 이제 그 뇌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뇌의 어떤 세포들이 좀 파괴가 되기 때문에 네. 뭐 좀 장애가 남으실 수는 있고요. 아. 이제 뭐 뇌경색 같은 경우는 치료 방법이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. 아. 예. 미국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놨는데요. 뭐 3시간 이내에 환자분이 응급실에 오면 이제 혈전 용해제를 쓴다. 네. 네. 그렇게 되면은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3시간 이전에 치료를 받은 분과 3시간 이후에 치료를 받은 분을 비교해 봤을 때 뭐 한 30% 정도 이상 네. 예후가 좋다는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. 그렇군요. 그래서 뭐 빨리 오셔서 치료를 빨리 받으시면 뭐 일상생활 충분히 가능하신 상태로 예. 회복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선 미리 차단하는 게 좋을 텐데 뇌졸중이 걸릴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예, 뭐 일단 뭐 아무래도 뇌경색 같은 경우는 네. 이제 만성 질환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. 네. 뭐 그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흡연을 하신다든지 그럼 당연히 더 위험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뭐 원래 이제 심장혈관 질환에 어떤 뭐 과거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족 중에 뇌졸중에 어떤 가족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겠죠. 아까도 뭐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만약에 뭐 그런 뭐 시야가 복시 현상이 나타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게 사라지더라도 예. 병원을 반드시 찾아야겠네요. 예, 그런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진짜로 영구적인 뇌경색이 오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. 훨씬 더 예후가 좋죠. 치료 결과가 좋고. 그럼 그렇게 치료 결과가 좋은 다음에도 재발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? 예, 아무래도 이제 원인이 그런 뭐 당뇨나 고혈압, 뭐 고지혈증 같은 그런 완치가 될 수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 조절이 잘 안 되면은 재발이 많고요. 네. 뭐 통계적으로 뭐 많이 틀리긴 하지만 뭐 네. 한 뇌졸중을 겪고 나서 한 달 내에는 한 4% 정도 뭐 1년까지는 뭐 한 15% 정도 뭐 도합 한 5년 하면은 한 40%니까 절반 네. 정도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재발을 많이 하신다는 그런 그러네요. 통계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예방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경각심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제 네. 요새 뭐 나이도 평균 연령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잖아요. 예. 네, 그렇죠. 그래서 그런 뇌혈관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일단 제일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뭐 짠 음식이라든지 뭐 지방 많은 거 뭐 이런 것들은 뭐 어차피 뭐 고혈압이나 당뇨 뭐 여러 만병의 근원이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좀 피해 주셔야 되고 적당한 운동 그리고 뭐 꾸준하게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것 그리고 또 뭐 야채나 이런 것들 많이 드시는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인데 저희가 계속 건강 시리즈 하고 예. 있는데요. 결국은 좋은 거 네, 먹고 맞습니다. 짠 거 먹지 말고 운동 예. 열심히 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예.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쓰러지거나 했을 때 3시간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. 예. 근데 병원에 갑자기 이렇게 당황할 것 같은데 응급처치 같은 거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요령들이 있습니까? 예, 그래서 뭐 현장에서 예. 뭐 일반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맨 처음에 이제 119에 전화를 해서 구급대를 그렇죠. 먼저 부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가장 같고요. 그 사이에는 뭐 해야 돼요? 그 사이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뇌졸중에 걸리다 보면은 이제 환자분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뭐 구토를 하시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 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입안에 뭐 예. 토사물이 있다든지 네. 아니면은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틀니 같은 것을 네. 예, 이제 예.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뭐 넥타이나 허리띠 같은 걸 좀 풀어서 혈액순환을 좀 좋게 해주고 환자분이 네. 계속 토하실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이제 옆으로 돌려서 옆으로. 토를 구토물이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. 누우면 안 되는 거네요. 예, 그렇죠. 다 흡인을 하시기 때문에 예. 예, 그런 것들 하시면서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간혹 이제 뭐 따거나 뭐 환자분을 깨운다든지 불필요한 민간요법. 자극을 그런 민간요법들은 환자분한테 오히려 좀 더 해를 줄 수 있을 것 네. 같습니다. 아, 쓰러지면 깨우면 안 된다. 일단 의식을 확인해야 되니까 예. 이렇게 뭐 한 번씩은. 예,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안 깨는데 계속 뭐 흔든다든지 뭐 네. 딴다든지 뭐 환약을 먹인다든지 그런 경우는 뭐 환자분 예후에 별로 좋은 그렇군요. 진 않을 것 같아요. 단순히 우리가 겨울철에만 그 뇌졸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름에도 이렇게 열대가 심하니까 그러니까요.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